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저는 왜 아이온큐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를 하는가, 저의 생각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의 아이온큐 미래 주가 예상, 그리고 또 아이온큐의 경쟁사 중 하나인 리게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고 저는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들으시지만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매매는 본인들 생각하에 현명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사시던 매도하시던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저는 어차피 제 갈 길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이온큐 주간 거래장이 열렸죠. 주간 거래는 이제 한국인들끼리 주고받는 거래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이온큐 패닉셀이 나와서 지금 주가가 한 8% 정도 급락한 상태입니다. 이게 본장으로 시세가 이어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김정상 교수님 뭐 매도 소식에 이제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 이제 아이온큐 이 숫자들을 공부를 하다 재밌는 걸 봤어요. 이제 월가에서 내놓은 아이온큐 연간 매출인데 지금 보시면 2027년 자료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가는 지금 2027년 아이온큐 매출이 3억 1,500만 불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21년 아이온큐 매출은 예상치를 35% 상회했고 22년은 6%, 23년은 1.6% 정도 지속적으로 예상치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나오지 않은 24년부터 보면 24년 월가가 보는 아이온큐 예상 매출은 4천만 달러, 이제 전년 대비 82% 성장한 거고, 25년은 8,24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6% 성장, 26년은 1억 5,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6%, 그리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27년 예상 매출 같은 경우는 3억 1,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106%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PSR을 만약에 80배를 줬을 때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PSR 80이 좀 너무 고평가인 것 같다라고 하셔서 제가 좀 다르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80배를 줬을 때는 올해 목표 주가는 15불, 내년은 31불, 26년 58불, 27년 120불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뭐 여러 번 다른 채널에 출연해서도 말씀드렸고 제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21년 9월부터 아이온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그때 세운 목표가 2030년까지 아이온큐 주가를 100불로 본다였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터무니없다라고 했는데, 저는 제 목표가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80배 너무 크다라고 하셨죠. 그럼 40배 정도를 주겠습니다. 이제 PSR은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인가를 보는 건데, 참고로 지금 엔비디아가 PSR이 한 40배 정도 됩니다. 40배 정도면 뭐 아이온큐가 잘해간다는 가정하에 적당한 PSR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40배로 주고 뭐 아직 나오지 않은 28년, 29년 같은 연도들은 뭐 지금처럼 한 80에서 100% 매출이 성장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봐도 24년에는 7.5불인데 뭐 이게 지금 가격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25년 15불, 26년 29불, 27년 60불, 28년 120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SR을 40배로 봐도 제 목표인 2030년 100불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구나. 그리고 그 예상치는 월가가 내놓은 아이온큐의 예상 매출 2027년까지 데이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아이온큐가 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는 근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좀 더 낮춰보자고요. PSR을 20배를 주겠습니다. 20배면은 성장주 치고는 제 생각에는 조금 낮은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20배를 주더라도 28년에는 60불, 29년에는 120불이 되기 때문에 제 목표인 2030년 100불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보시거나 또는 지금 아이온큐 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물량을 던지실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런 월가 예상치나 아이온큐가 지금까지 해온 걸 봤을 때는 터무니없다고 놀림받던 제 목표가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 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월가의 예상 틀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고, 제 예상이 틀릴 확률은 더 높을 수 있겠죠. 저는 뭐 금융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다 정도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시던 파시던 그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현명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돌려서 리게티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5월 10일에 진행을 했는데 매출은 소폭 상회를 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이 310만 달러로 아이온큐의 한 절반도 되지 않는 아직은 후발주자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인데요.
참고로 리게티는 올해 5월 9일까지 B 라일리라는 투자은행과 함께 이 보통주 주식을 추가 발행해서 판매하는 계약으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3,300만 달러 정도를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뭐 현금성 자산, 투자 자산을 합치면 1억 불 정도가 되는데 아이온큐 한 4분의 1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1분기 순적자가 한 2천만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둘로 나눠보면 한 5분기 정도는 버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게티 같은 경우는 이미 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대량 유상증자를 통해 현금을 공급받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조금 아이온큐보다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아이온큐는 한 3년 정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현금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죠. 근데 리게티를 제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9큐비트 수준의 기초적인 양자 칩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뭐 미국의 연구소들, 미 공군연구소나 이 초전도체 양자 재료과학연구소 이런 곳들에 총 3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노베라 QPU는 가격이 좀 싸긴 해요. 한 90만 불 정도로 한 12억 원 정도가 되고요.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는 한 150억 정도 하죠. 그래서 한 5%에서 10% 정도 가격밖에 안 하지만 리게티도 조금씩 매출을 만들어내면서 살 길을 찾고 있다. CEO가 와서 뭔가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콜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현재 9큐비트 수준의 양자 컴퓨터로 2개의 큐비트로 이루어진 게이트 충실도 중간값을 99.3%를 달성했다. 여기 중간값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84큐비트 양자 컴퓨터에서 99% 이상의 2개 큐비트 게이트 충실도를 달성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300큐비트가 넘는 리라 양자 컴퓨터를 배치할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 아이온큐 아리아 평균 충실도는 99.4고요. 아이온큐 포르테는 99.6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온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초전도체 쪽은 워낙에 편차가 크기 때문에 중간값을 이제 공식 자료로 내보낸다는 거죠. 근데 중간값은 이 양 끝단에 있는 극단적인 값들을 제대로 반영을 못합니다. 근데 아이온큐는 평균값을 반영을 하죠. 그래서 평균이 좀 더 신뢰 있는 숫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좀 더 정확한데 뭐 평균으로 봐도 아이온큐가 초전도체 방식보다는 훨씬 충실도 면에서 앞선다. 이거는 뭐 이온트랩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죠. 그리고 리게티 같은 경우는 영업비용이 작년 1분기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새로운 CEO가 와서 인력을 30% 절감했죠. 그래서 인력 감축, 그리고 더 많은 활동들을 외주로 주던 거를 이제 인하우스로 옮겨오면서 R&D 관련 IT 시스템도 뭔가 개선을 하면서 절감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월 15일에 1억 불을 최대 한도로 하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지금 한 33% 정도를 3,300만 달러 정도를 이미 조달한 상태이다. 앞으로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금성 자산은 지난 분기에 대비 증가를 했겠죠. 유상증자를 해서 돈을 조달했으니까. 그래서 경영진은 25년 말까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 그 Q&A에서 노베라 QPU 판매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 호라이즌 컴퓨팅이라는 싱가포르 회사가 이번 1분기에 새로 샀는데요. 처음으로 그들이 양자 제품을 샀다라고 합니다. 싱가포르 정부 차원에서 움직인 거고 다른 기술들의 뭐 이온트랩이나 광자 이런 양자 컴퓨터도 있겠지만 또 그것도 사겠지만 초전도체를 먼저 선택했다는 점에서 기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24년 추가 매출을 기대하는가? 일단 리게티가 NQCC라는 영국 정부의 기초 연구소에 첫 양자 컴퓨터를 배치를 했습니다. 다른 연구소들이나 대학들도 이 리게티 양자 컴퓨터 구매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고객 수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아직은 리게티 양자 컴퓨터로 양자 우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 목적으로 사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 매출이 개선될 수 있다는 힌트를 준 거죠. 그래서 호라이즌 컴퓨팅이 이번에 판 거는 언제 매출로 인식이 되는가? 2분기에 될 예정이고 노베라 QPU는 보통 이 제품이 나갈 때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힌트를 줬습니다. 자, 그럼 기술적 로드맵에 변화가 있는가? 목표 달성에 자신감이 있는가라고 애널리스트가 물어봤더니 아까 했던 얘기들이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10년 후에 리게티는 99.9% 또는 그것보다 더 높은 충실도에 도달할 것이다. 이거는 좀 되게 절망적인 얘기죠. 이온트랩 같은 경우는 99.9%에 이미 도달했거나 도달할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초전도체는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어떻게 보면 돌려서 얘기를 해준 거고, 하지만 몇 년 내에 수백 큐비트 수준에서 99.5 또는 그 이상의 2개의 큐비트로 이루어진 게이트 충실도에 도달할 때
우리는 좁은 양자 우위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초전도체가 갈 길은 멀지만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이제 이온 트랩과 비슷하게 우리 나름의 이제 양자 우위를 실현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힌트를 또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양자 기업들의 CEO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양자 시대가 언제 오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대다수의 CEO들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뛰어나지는 시점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의견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아이온큐 주가, 지금 한국인들끼리 주고받는 주간 거래에서 패닉셀이 나와서 8% 정도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온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심리가 불안정해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금요일 밤에 94주 정도 8불 후반대에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왜 했느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복습을 해보면 월가의 신규 데이터가 나왔다. 2027년 아이온큐 예상 매출을 3억 1,500만 달러로 봤는데 26년 대비 1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봤다. PSR을 20배로 주고 80에서 100%씩 매년 연매출이 성장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목표를 잘 달성해 해왔기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2030년 제 목표 주가 100불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패닉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내가 2, 3년 전에 꿈꿨던 그 가격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구나라고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상장했을 때 제가 이 목표로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다라고 했는데, 저 월가의 예상 실적만 봐도 이 목표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월가가 아이온큐의 2분기 예상 매출을 803만 달러로 지난주에 줬는데, 이번 주에 봤더니 844만 달러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생각은 다르고 각자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 현명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주가가 또 떨어져서 7불, 6불에 간다? 그러면 저는 더 살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저는 2030년 100불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투자와 제 투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리게티에 관련해서는, 리게티는 어쨌거나 차근히 기초를 다지면서 가고 있는데, 아이온큐와 비교해 봤을 때는 방향성이나 자신감이 좀 다르다. 제가 봤을 때는 아이온큐가 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좀 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제 선두그룹에 투자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뭔가 리스크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면 리게티도 나쁘지 않은 투자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럼에도 아이온큐를 추가 매수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고 주식을 던지고 있지만 저는 왜 추가 매수를 했는지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의견을 공유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은 스스로 상황에 맞게 또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서 현명하게 매매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